자, 10번이요. 가등기를 한번 보시죠. 가등기요. 자, 1번 채권적 청구권 줄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줄고요. 이러면 가등기는 뭐죠?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그런데 무슨 등기를 해야? 번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도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 그래서 이것도 XO 똑같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고요. 또요, 정지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은요, 현재 효력이 없죠.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있죠. 그래서 정지 조건에 가등기 붙일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그래서 틀린 것으로 나왔죠. 자, 2번은요,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번등기하죠. 그러면 줄고요, 번등기한 시점 줄고요. 그래서 물권 변동이라고 해야 돼요. 가등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열이 정해진다 줄고, 우열이 정해진다 순위죠.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 이렇게요. 우열이 정해진단 말은 순위란 말이에요. 가등기 시로 소급 이렇게, 가등기 시로 소급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뭐가 이루어진다?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가 가등기가 있으면요, 여기서요, 여기 이렇게 1번 지금 갑이잖아요. 자, 2번요, 2번에요, 을이 지금 가등기잖아요. 가등기 2월 1일이요. 여기 3번요, 여기가 가압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봐봐.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요,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된다 할지라도 가압류 등기는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을이 지금 가등기 되어 있는데 병이 그 다음에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여기서 을이요, 여기서 무슨 등기를 하죠? 본등기를 하잖아요. 10월 1일이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뭐 한다? 직권으로 말소가 돼. 그래서 직권 말소 이렇게.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등기가 격려되죠.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한테?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 우리가 가등기를 이런 뭐예요? 가등기 1번 지금 갑이죠. 자, 2번요, 2번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는 지금 현재 채권적 실체법적 효력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기한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가등기의 대안 여기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의 대안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되고. 알겠죠? 가등기로는 아무것도 안 돼. 왜요? 실체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요, 그냥 혼민정음이에요. 이건 국어라고, 이건 민법이 아니라고. 가등기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요, 가등기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안 되는 거예요. 가처분, 가등기에서 가처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랑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가압류 등기가 있고 가등기에 기한 아니 이거 맞죠? 여기죠? 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등기에게서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갑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가 있고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 갑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었다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OX.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여러분 뭘 보고자 하냐면, 여러분요, 가등기는 어디에다 가등기? 무슨 소유권하고 우리 물권 중에서 가등기 할 수 있는 물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권 중에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소유권이 할 수 있고 또 저당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뭐가 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는? 그냥 내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이 있죠. 물권이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여기서 그러면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등기하지 않는 거. 점유권, 유치권. 이 두 개 빼고는 다 등기하죠. 등기하는 것은 다 가등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도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자, 1번요. 1번 갑이죠. 그럼 근데 임차권은 가등기 할 수 있어?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도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서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도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는 것은 다 가등기 한다니까요. 알겠죠? 자요, 여기 갑이죠? 갑이니까요, 여기요. 여기 갑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에 가등기를 해요. 가등기. 그 다음에요, 2번에요. 2번에 을이요, 저당권이 있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나중에요, 이 사람이요, 가등기는 2월 1일이고, 여기 저당권 3월 1일이고, 나중에 가등기에서 저당권이요, 번득기를 하죠? 언제? 4월 1일이요. 알겠죠? 가등기에서 저당권의 가등기에서 번득기 하잖아요. 여기서 문제요. 그러면 2번 저당권은 뭐 한다? 직권으로. 그러면 큰일 나. 직권 말소. 알겠죠? 우리가 직권 말소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양립한다. 양립한다는 것은 동일한 물건 위에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립할 수 없을 때 말소하는 거.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후등기 순위가 뒤에 있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은 몇 번 저당권? 1번. 또 몇 번? 2번.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1번이 되고 그냥 2번이 되는 거지. 후등기를 말소하면 안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순위는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갑이 1순위가 되고 을이 2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요, 그래서 여기요, 제3자 번등기를 하지 않는, 여기 5번은요, 을 명의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틀렸죠? 누구의 저당권 우선한다?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고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 7번.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경료가 된 경우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양수인. 참 이게 이제 문제 봐봐요. 가등기 이전이라고 돼 있지. 이전.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가등기 이전하고 가등기의 양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의 부기등기하고 양도의 부기등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원래 봐봐.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가등기 양도의 부기등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나중에요, 주등기 말소.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양도의 말소는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하는 거예요. 양수인을 상대로. 알겠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렇단 말이죠.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냐면, 우리 시험에는요, 감정평가사하고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둘 다. 알죠? 순서가요, 횟수가 똑같으냐 보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 똑같이 나왔는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우, 그 다음에 그 가등기가 잘못됐죠? 그러면 말소등기는요, 원래 주등기를 말소하면은 부기등기는요, 직권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가등기 말소는. 알겠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지금 원래 판례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전한다는 것은 이 가등기를 그대로 다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등기 말소하면 당연히 부기등기를 말소가 돼야죠. 그런데 양도는 뭐죠? 양도. 원래 양도는 처분한다 이 말이죠. 처분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알겠죠? 우리가요, 전세권을 양도하면은 병이 그냥 전세권자인 거예요. 을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전세를 하잖아요. 전전세를 하면 을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전세를 이전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뭐란다? 전전세는 이전받는 것이고,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양도하는 거잖아요. 약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이렇게. 자, 2번은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가 됐다. 가등기의 말소 회복 청구는 말소 회복 등기부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하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등기가 요즘 이제 판례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가등기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요. 이런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 자, 그럼 봐요. 가등기가요. 자, 1번요. 1번 이렇게 갑이죠. 자, 2번요. 을이요. 가등기죠. 이렇게. 을이 가등기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요. 가등기죠. 3번요. 병등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4번은요. 세 번째는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그다음 2번이 가등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가등기가 말소가 돼. 이 상태에서 말소가 돼. 그럼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한다. 갑에게 한다. 말소 회복은 갑에게 말소 회복을 해. 자,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한다? 누군 없어요. 지금 현재 병이잖아요. 그래서 병한테 한다. 병한테.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 상태죠.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갑에서 병으로요. 병으로 이렇게 이 상태인데 말소가 됐어. 1번 말소가 된 상태에서요. 갑에서 병으로 두 번째요.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소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이때는 누구한테 말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갑이잖아요.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2번 봐봐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여기 봐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를 얘기해? 지금 우리가 2번 지문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이냐고? 2번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2번에 여기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포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가 됐다. 가등기 말소 등기 회복 등기 청구로 누구한테 한다? 제3 취득자를 상대로 한다. 병을 상대로 한다. 알겠죠? 자, 3번은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죠.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니면 사회행위 요건 줄고 사회행위 뭐죠? 채권자 취소권이어서 거기다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이렇게요. 사회행위의 요건, 다른 말로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이에요. 이것은 언제를 기준한다?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령이 당시 틀려서 본등기가 아니고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가등기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렸어. 그럼 봐봐. 이거죠. 우리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은 뭐가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한테 물먹이는 거죠. 채권자를 물먹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기로 인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해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어디를 기준한다? 가등기시를 기준한다. 알겠죠? 4번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5번 읽어봐. 시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일단 첫 번째 가등기는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죠? 본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말이 아니라도 또 틀렸어. 뭐죠? 봐봐. 가등기의 기한. 그러면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가등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는. 가등기의 대안. 가등기의 대에서는 됐는데 가등기의 기한 이 말은 가등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안 된다. 알겠죠? 원래 가등기를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12번은요.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추인은 언제나 명시적 OX. 그럼 추인이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시적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무효등기 유용이 뭐가 있을까요?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추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이렇게. 유효한 등기로 전용 이렇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이렇게. 알죠? 그걸 말한다. 무효 등기 유용이죠. 이걸 다 말하다 뭐다? 무효인 등기를 추인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요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 이외의자가 사정받았네. 소유권 등기 보존 등기라죠. 보존 등기 다른 사람이 사정받았네. 이것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전 시간에 했죠. 추정력은 번복된다. 3번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등기에 다른 말로 무효인 등기를 유용 동그라미 추인 가등기는 포함된다 안 된다? 방금 했잖아 1번에서 가등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줄고 등기부상 원인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이렇게. 4번요 토지대장상 소유권 뭐라고 했어? 소유권 뭐라고 했어? 자 동그라미 이전 등록이야. 이전 등록. 그러니까 봐봐 토지대장에는요 봐봐 갑이 원래 소유자인데 갑으로부터 그걸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을이 이전 등록됐죠. 그러면 등기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을이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갑이 보존 등기라고 을한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왜요? 대장에 이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 무슨 말 알겠죠?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자 13번 물권의 소멸이죠.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맞아요?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왜 단독행위예요? 자 단독이에요? 자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죠. 상대방 없는 것은 뭐다?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 또는 뭐 점유권, 또 뭐 상속, 소유권, 영유권, 상속 포기죠. 상대방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죠? 제한물권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아무튼 둘 다 단독행위죠. 알겠죠? 둘 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자 2번 우리가 여러분요 봐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혼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의 룰이 있다고 그러죠. 룰. 알겠죠? 간단해. 자 지금부터 혼동이 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혼동되지 않는 거. 자 지금부터 시작. 그거죠? 혼동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 점유권, 또 광호권, 또 오케이. 옳은 말인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요 혼동이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세 가지. 그래서 혼동이 되지 않는 것 점유권, 광호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혼동이 걸리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알고 그래서 점유자가요 소유권을 치게 해도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룰이 뭐죠? 룰이 하나의 규칙이 밑에 아무도 없다. 그럼 뭐가 돼? 소멸.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딱 그거 하나만 알면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 자 한번 볼까요? 자 갑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럼 저당권 어떻게 된다? 저당권 어떻게 돼? 밑에 누가 있어 없어? 그럼 소멸한다고 얘기했죠. 소멸했는데 매매가 무효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알겠죠? 부활해. 부활한다고. 아시겠죠? 부활해. 오늘 마치 주일이네요. 그래서 바로 부활을 해. 알겠죠? 1번. 자, 두 번째는요.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의 을이 저당권. 병이 저당권. 자, 3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요. A가 저당권, B가 저당권. 자, 4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요. A가 저당권, B가 저당권, C가요 가압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요. 여기서 2번이 소유권 취득했어. 2번이. 그럼 2번 어떻게 돼?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자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이 취득하면 소멸하죠? 자 여기요 2번 저당권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 밑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요 혹시 그 좀 여러분요 원래 그렇게 의심병이 있어요? 알겠죠? 아니 그냥 간단하다니까요. 밑에 아무도 없으면 소멸한다.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군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누군가 있다 소멸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뭘 그 고민을 해요? 똑같은 것을 임차인으로 봐. 임차인. 이 을을 뭐로 본다? 임차인으로 봐.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임차권은 소멸한다. 여기 이 사람이요 임차인이다. 임차인 있는데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임차권은 안 한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여기 임차인. 이 임차인이 뭐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임차인, 이게 임차인으로 봐. 그럼 임차인이요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임차권은 소멸한다. 여기 A가요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취득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요 임차인이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똑같죠. 지상권으로 보면 돼.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 소멸한다. 여기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1번에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구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알겠죠? 다 됐죠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잘 봐.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 없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아니고 지상권 위에란 말은 뭐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 자 여기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위에 A가 저당권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 이렇게. 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럼 누구를 보호해야 돼? 저당권 보호해야죠. 그럼 지상권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혼자 있어 혼자.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런데 저당권이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를 보호하겠어? 저당권자를 보호하겠어. 여기요 이번에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어. 저당권을. 또는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그때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알겠죠?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왜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니까. 누구만 소멸한다? 저당권만 소멸한다. 지상권을 소멸 안 한다. 누구만 소멸해? 저당권만 소멸한다. 오케이. 여기는 지상권 여기 1번 2번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지상권이죠. 지상권에 뭐가 있어? 자 2번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럼 2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죠. 위에 있으니까. 1번이 취득했어. 1번이 취득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이 사람 소멸하지 않고 이건 소멸한다. 알겠죠?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 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1번 있고 2번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봐봐. 여기가 갑이에요. 갑. 여기가 을이에요. 을을 위에 지금 병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순서대로 올라간다. 내려올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인데 지상권이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이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없어져야지. 저당권 위에서부터 없어져야지. 만약에 밑에서 없어지면은 밑에서 둘 다 같이 떨어져 둘 다 죽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지상권이 소멸한다고 해봐. 그럼 지상권 없어지면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다 같이 떨어져 죽죠.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 여기 이렇게 나와. 지상권 위에 또는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목적.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말은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별것도 아닌데 이건요 그냥 이건 유치원 가면은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유치원 가면 줄긋기 하잖아요. 이런요 유치원을 야간 실업계에 나오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별것도 아닌데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 한번 볼까요? 자, 2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이죠. 근데 을이 증여를 받았단 말이 뭐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봐봐.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지금 어디에 해당해요? 지금 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해? 지금 누가 지금 소유권 취득했다? 자, 다시 한번 봐봐. 누이스원 갑의 토지에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죠. 그런데 을이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1번이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해요? 3번에 해당하죠. 3번에 1번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 A가 누구죠? 을이고 여기는 병이잖아요.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은 자기 밑에 병이 있으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면 갑의 토지에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으로 되죠. 그럼 그리면 되지. 갑하고 을이 1번, 병이 2번. 그런데 을이 취득했네? 소멸 안 하네? 이렇게. 자기 밑에 누가 있으니까. 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리면 돼요. 만약에 읽어가지고 바로 그냥 정리가 되면 모르는데 다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냥 그리면 돼요.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갑 소유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 여건을 갖춘 다음날 병이 저당권. 그럼 뭐요? 을이 임차인, 병이 저당권자. 그런데 누가? 을이 위에요, 밑에요? 위에. 소유권 취득했어.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병 때문에 안 한다. 알겠죠? 3번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 포기. 여기 이제 다시 잠깐 지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위에 밑에 누가 있냐 없냐를 본다 이 말이죠. 가장 기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 그러면 조심해야 돼. 지상권 위에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해도 지상권은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다시 기준이 뭐라고? 기준이 밑에 아무도 없다? 소멸. 누가 있다? 소멸하지 않아. 오케이. 두 번째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지상권은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돼.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도 1번, 2번 있으면 2번은 소멸하지만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딱 알면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혼동은 딱 세 가지예요. 자, 밑에 누가 있어? 소멸해 안 해? 아무도 없어? 소멸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어. 지상권 소멸해 안 해? 저당권은 소멸해. 그런데 1번, 2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1번, 2번이 있으면 2번은 소멸하지만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알겠죠? 자, 다음에 4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 출고. 여러분 지분 포기는 누구죠?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지분을 포기하는데 지분은 몇 명 이상 있는 거죠? 2명 이상이죠. 그래서 나 지분 포기할래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단독행위는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여러분 봐봐. 어차피 있잖아요. 물권법 중요하니까요. 2판 4판 일단 해야 돼. 알겠죠? 자, 내일은 여러분 강의하니까 좀 그렇고 다음 주에는 8시가 되든 9시가 되든 끝내야 돼. 알겠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7시에 개기 이전에 끝내고 다음 주 토요일날은 아무튼 죽자사 해보면 돼. 자, 봐봐. 자, 봐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뭐를 다시 할 거냐면 여러분 강의 듣는 사람들 이거 판례만 보면 그렇고 민법 조문이죠. 조문 문제를요 다시 토요일에 한번 볼 거예요. 오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분 공유 지분 포기라고 돼 있죠. 포기돼 있죠. 자, 포기는 뭐냐면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는 뭐다? 단독이죠.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해야 되잖아. 등기. 법률행위는 등기한다. 법률의 규정은 등기하지 않는다. 법률행위는 등기한다. 186조. 법률의 규정은 187조. 등기 안 하고. 법률행위는 186조. 등기하고. 그거잖아요 지금.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 왜 도달이라는 말을 썼죠? 왜 도달이다? 왜 도달주의일까? 도달주의야. 맞아. 왜 도달주의일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도달주의지 뭐예요. 111조에 보면 뭐라 나왔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무슨 알겠죠?
몰라도 돼. 내가 해주면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요. 또 다르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기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함으로써 맨 끝에다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생긴다.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생긴다. 알겠죠? 자, 5번. 그래서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5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봐봐. 지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몇 명 있어? 근저당권자 밑에 누가 2번 있어 없어? 혼자죠? 그러니까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소멸하고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다. 무효가 됐어. 그럼 다시 부활한다. 당연히 부활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이렇게. 자, 점유에 이제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은 여러 가지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혼동이라는 것은 되게 간단해.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점유. 자, 건물 소유자 여기 봐. 여기 건물은 어디에 있죠? 건물은 어디에 있어?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여러분요, 저기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 베트남이라든가 뭐 수상가옥 보셨죠? 수상가옥 이렇게 있다고. 특히 여러분 베트남의 메콩강 밑에 보면 수상가옥이 막 엄청나죠. 거기요. 알겠죠? 수상가옥 있는 데서요. 거기서 씻고 빨래하고 뭐 하고 또 다시 또 물 길에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하죠. 알겠죠? 이게 참 멋모르고 갔다가 먹다가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한 3박 4일 동안 밥이 안 들어가죠. 알겠죠? 자, 아무튼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지낼 때는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음식할 때 보면은 거기서 물을 길어서 음식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보면 거기서 수영하고 있고 빨래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 미쳐버리죠, 아주. 알겠죠? 그런데 이제 혼자 막 계속 이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위로를 하죠. 저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물로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자, 건물 이렇게 했죠? 건물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은요, 의리만이 건축했다. 을은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요 뭐다?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대지 점유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이제 건물 소유자 딱 정해져. 건물 소유자 이퀄 대지 점유자.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뭐다? 대지 점유자. 건물이나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도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봐봐.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건 뭐요? 임대 줬다 이 말이잖아요. 임대 줬으면 무슨 점유자다? 간접 점유자라 가지고. 간접 점유자. 왜요? 이 사람은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니까 대지도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지, 건물의 점유자는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건물 점유자지 건물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의 지상권자, 임차인이나 또는 전세권자는 대지를 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만?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토지 이전 등기할 때 줄고,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봐. 토지는 등기할 때, 건물은 뭐 할 때? 건물은 예를 들어서 키를 넘겨받거나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인도받는 거죠. 그런데 땅은 키를 받을 수 없고 이사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 이전받은 것으로 봐. 3번 점유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누가 점유보조자죠? 점유보조자는 누구를 점유보조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알바생이야? 맞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글자로 굴러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가사상 점 찍고 영업상 플러스 타인의 지시. 딱 이 두 마디가 있어야 돼. 가사상 타인의 지시, 영업상 타인의 지시. 알겠죠? 그 말 있으면 이것은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줄 긋고 밑에 서 점유자 X.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처가 남편 등과, 이런 여기 보면 남편 이 부죠. 지하유 부자. 알겠죠? 남편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한다.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 보조자에 불과하다. OX. 옛날에는 처를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서 90년대 이전에는. 지금은 처는요 남편과 공동 점유자예요. 점유 보조자가 아니고 공동 점유자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불법 점유하면 처도 불법 점유가 돼. 공동 점유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5번요. 점유자는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OX. 간주된다. OX. 왜 X다? 여러분 점유자는 누구예요? 점유자. 여기서 점유자는 누구예요? 누굴 얘기해요? 소유자를 얘기해요? 전세권자를 얘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점유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죠. 197조 제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점유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주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그래서 봐봐. 점유권에 점유에 관한 것은요 간주한다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 거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세 가지가요 197조, 198조, 200조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추정한다야. 알겠죠? 그래서 뭐다? 197조 제1항은 뭐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자주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98조는요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계속이 인정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한다. 추정한다. 다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본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1번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아닌데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물에 대한 부지가 뭐가 된다?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 계속하고 있네. 통상 뭘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점유항수로 본다. 점유보조자는 뭐를 할 수 있다? 써 하나 어차피 한 번 더 있으니까 자력 구제권 인정. 점유보조자는 자력 구제권 인정되죠? 한 번 더 읽은 바람에. 근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4번 처는요 맨 끝에 점유보조자가 아니다. 공동 점유자다. 5번 점유자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써.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추정.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추정. 항상 이렇게 나와.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추정. 옆줄 긋고 다투는 지금 무슨 뭘 다퉈? 자주가 아니라고 다투고 선의가 아니라고 다툰다 이 말이죠.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 다투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 책임. 간주다 추정이다. 추정. 5번 틀렸죠. 몇 번 정답이다? 2번. 자주타주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해요? 주관적 틀렸어. 객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 판단이라고 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점유시초. 객관적으로 판단. 2번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자가 그랬네. 점유자 봐봐. 여기 점유자 2번 3번 점유자 줄 거 봐. 2번하고 3번 점유자.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 자주 점유 추정이에요. 누군지 모르죠? 자주 점유 추정이에요. 점유자 자주 점유 추정이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왜요?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왜 깨어지지 않죠? 깨어지지 아니한다. 왜 아니다? 추정되죠? 그러니까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점유자가 증명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 줄고 매매 대금 다 받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집을 팔았어. 인도 의무. 그러면요 이제는 내가 잔금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무슨 점유다?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여러분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 거기까지 줄고 우리가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했다.
무슨 점유다?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돼야 한대. 그러니까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 이것은 자주 점유가 돼. 무슨 점유? 자주. 타주 점유다 틀렸어. 무슨 점유? 자주 점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자, 16번.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 줄거. 매매가 무효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이 중요해. 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모르고 있어. 그럼 여전히 무슨 점유? 자주 점유. 타주 틀렸어. 여전히 자주. 타주가 되려면 무효임을 알면서 그러면 타주. 모르고 그러면 자주. 3번.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의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동남이 악이 점유하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그래. 악의의 무단 점유. 그럼 봐봐, 여기서 문제. 그럼요, 타주 점유인 거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항상 암기하겠는데, 네 가지. 타주 점유인 건 네 가지. 시작. 악의의 무단 점유, 공유자, 명의 수탁자, 명수탁자. 또 한 가지, 분묘 기지, 명의 수탁자. 그 다음에 또 악의의 무단 점유, 공유자. 네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왜?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거든.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알면서 점유했다. 악의의 무단 점유, 타주 점유다 이 말이죠. 2번 틀렸죠. 3번.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축조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대해서는 무슨 점유가 된다? 여전히 타주다. 타주. 여전히 타주. 왜? 지금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잖아요. 무단으로 점유해서 거기다 건물을 지었죠. 이것은 여기 봐, 무슨 말하고 똑같아. 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3번은 2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단으로 점유했단 말이나 남의 땅인 것을 알면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나 똑같아. 우리 아까 말했죠. 건물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알겠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 타주 점유다. 4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이죠. 상속인은 줄과 상속, 새로운 권은 줄고. 그래서 자주 점유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여기 지금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전세를 살죠. 전세권, 전세는 무슨 점유다? 전세는 무슨 점유? 타주죠. 타주인데요. 전세권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하니까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하면은 병이죠. 병이 누구다? 상속인이죠. 상속인데 여전히 무슨 점이다? 타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상속은 타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상속은요, 점유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돼. 점유의 분리가 안 돼.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타주인데 이 사람이 자주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주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을 사야 되죠. 매매 교환 증여죠.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권원이다. 이렇게 새로운 권에 의해서 소유 의사로 뭐란다? 점유를 해. 자주 점유하죠.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타주가 뭐로 바뀌어? 자주로 바뀌어. 타주가 자주로. 그러면 결국 상속은 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저기요, 3호 봐봐.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없다. 5번.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 우리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 자주이다 타주이다? 자주이다. 자주.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이다. 이렇게. 왜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주이다. 옳은 것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17번은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 여기까지만.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 공유자 동그라미. 이런 아까 얘기했는데 네 가지. 악의의 무단 점유, 공유자,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네 가지가 무슨 점이다? 타주다. 타주. 자, 2번은요.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 여기 줄고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등기
이 을을 뭐란다?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 무슨 점이다? 타주점. 타주점. 그래서 여기요 1번 2번 틀렸죠? 타주점입니다. 3번 매매 1번은요 1번 맞네요. 타주라고 할 것이다. 맞고 3번은요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 그 다음에 줄고 상당히 초과. 이게 중요해요. 상당히 초과란 말이 있으면 타주예요. 그래서 상당히 초과에다 타주라고. 자주점유다. 맨 끝에 동그라미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말을 쓰려면 뭘 해야 돼요? 인접 토지의 일부. 인접 토지의 일부. 그 말만 써.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신이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묘조 인도받아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러면 뭐다? 타주. 타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보존 등기했어. 이런 등기는 점유의 태양과 전혀 관계가 없어. 등기는. 그러니까 타주가 자기 명의로 등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타주다. 타주. 여전히 타주다. 자주로의 전환이 인정된다. X.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등기하고 점유하고 관계없어.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경락 허가 결정 확정으로 인해서 종전 소유자 줄고. 여러분 종전 소유자란 말이 딱 그 뜻이 뭐예요? 채무자죠. 채무자께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자주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OX. X. 틀렸죠. 상실한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자 18번 선의 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동그라미. 패소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된 때 틀렸어. 판결이 확정된 때 틀렸어. 소재기 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 박스에. 악의 점유자. 여러분 악의 점유자는 누구누구를 악이라고 하죠? 악의 점유자는 소재기 시부터 판결이 확정되면 또 오케이 폭력이다.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가 악의가 돼. 그러면 악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악의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2번 2번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 점유의 승계가 증명 줄고. 그러면 점유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추정. 점유 계속 추정돼. 그래서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할 필요가 없어.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상이하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돼. 뭐가 된다? 점유 계속은 추정이 돼. 3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줄고. 아울러 이걸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 점유의 병합. 자기만의 점유 줄고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해. 자기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하고 틀렸어. 맞아. 상속인은 맞아. 상속은 아까 점유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되고 아울러 주장해야 되고. 새로운 권원 줄고 매매 교환 증여죠. 매매 교환 증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줄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 새로운 권원이 있죠. 그러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보면 안 되는데 상속 말고 매매 교환 증여가 있어. 그러면 자주 점유할 수 있다.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로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적용된다. OX. 자 그럼 봐. 여기 뭐를 보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자가 점유를 점유하면은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추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추정한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유물이죠. 우리가요 부동산 봐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다? 등기죠. 동산의 공시방법은 뭐다? 인도.
다른 말로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얘기해. 이전. 그러니까 여기 점유물 그랬죠. 점유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산의 하나고, 부동산은 등기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부동산은 보통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200조는 오로지 뭐만 된다? 동산만. 추정이다, 본다다, 추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점유물은 동산만 해당하고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시면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등기로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이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이런 방 우리가 이게 이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서 중요한데요,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뭘 한다? 소를 제기한다.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를 한다. 패소. 이번에는요,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자를 상대로 뭘 했다? 소를 제기했다가 뭘 한다? 패소한다, 이 말이죠. 여기요. 됐죠? 자, 여기 봐봐. 소를 제기하죠. 패소하면은요, 패소하게 되면 소를 제기할 때부터 무조건 뭐가 된다? 악의가 돼. 악의 점유자. 둘 다 패소하면은. 그런데 여기서는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패소하죠. 그럼 여기서 무슨 점유가 된다? 여전히 자주점유.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패소하죠. 그럼 무슨 점유? 타주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둘 다 소를 제기할 때부터 둘 다 무슨 점유다? 악의점유. 악의점유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냐? 점자, 소, 타. 알겠죠?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번을 보면 누구한테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 누구한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뭐가 됐다? 확정이 됐다. 확정.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가 된다. OX. 타주가 된다고 할 수 없다. OX. O. 지금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죠. 그러면 패소에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타주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말은 길지만. 됐죠? 자, 17번 이렇게 돼 있죠. 보면요, 공유자 중 1인 줄고,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죠. 그냥 공유자 중 1인만 딱 알면 돼.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죄송해요. 자, 1번 점유자의 점유가 권한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다. OX. 왜 X죠? 우리는요,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선이냐 악이냐는 언제 기준으로? 2월 1일 점유 시초,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해. 그런데 여기 5월 1일 날 선이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어. 악의가 입증이 됐어. 그러면 오늘부터 악의가 되고, 오늘까지는 뭐가 되고? 선의가 되고. 그래서 그동안의 점유가 악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 시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점유자의 점유가 권한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동안의 점유, 그동안 점유가 악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다. 틀렸죠. 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러분요, 지금 2번을 잠깐 보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비용상환청권 있죠? 비용상환청권. 비용이 몇 조죠? 203조죠. 이 203조는요, 여기요, 점유권원이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절도범은요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고요.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라든가 수구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임차인이 몇 조다? 626조에서 여기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는 몇 조에 의해서? 309조, 310조에서 309조, 310조에서 청구를 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때 비용에서 여기서 과실이요. 비용은 필요비하고요.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요. 특별 필요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선의점유자, 못했다 악의점유자죠.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청구를 못하고요. 악의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특히 유익비가 뭐죠?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계량하고 현존하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선택이죠? 회복자예요. 회복자의 선택에 의해서요. 회복자의 선택.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에는 허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봐봐요. 만약에 내가 악이라고 해봐요. 악이면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하고요, 특별 필요비도 청구하고요, 유익비도 청구를 해. 그래서 악의점유자는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점유자는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요,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청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선의는 다 되고 악의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악의는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악의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악의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선의,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악이란 말이죠. 내가 뭐를 알고 있다 악이고, 모르고 있다 선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선인 경우는 청구를 못하고 악의인 경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경우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 상대방에 대해서 203조 틀렸어. 626조 626조에서 203조는 절도범 같은 경우, 절도범 알죠? 절도범의 경우. 여러분 가끔요 학원에서 늦게 공부하다가요 학원 청소 도와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청소해달 말 안 했는데 얼떨결에 도와주게 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비용을 청구해야죠. 비용을 청구하는데 몇 조에서 청구한다? 노. 그때는 청소해달라고 안 했죠. 안 했는데 같이 청소를 했죠. 몇 조? 203조. 그러니까 203조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 비용을 지출했어. 203조. 알겠죠? 만약에 내가요 예를 들어서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관계를 했죠. 그럼 그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런 계약관계가 없는데 같이 청소를 해줘 도와줬죠. 그때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그때 비용은 몇 조? 203조. 계약관계가 있으면 계약관계로, 계약관계가 없으면 203조로. 알겠죠? 3번 악의의 점유자는 악의 이익 동그라미 이자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행 지출로 인한 지연 손해금을 줄고 이자까지 이것을 말한다 손해 전부 이렇게. 자 4번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한 데 드는 비용 여기까지 줄고 마모된 부품을 교체한 데 드는 비용 통상의 필요비예요. 통상의 필요비. 유익비가 아니죠. 유익비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계량했다 이런 말이 튀어나와야 되죠. 자 5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 OX X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줄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할 때 그러니까 회복자한테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사한다 이 말이죠. 옳은 것은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요. 자 여러분요 20번 한번 봐봐요. 20번은요 자 여기 20번에요 여기 지금 지워야 되니까요 4번을 먼저 한번 보죠. 4번 20번에 4번 봐봐. 통상의 필요비는 그래 되어 있죠.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과실치등. 여기 한번 봐봐. 지금 과실치등이겠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오신한 점유자 이퀄 선의 무과실을 얘기하죠. 여기 봐봐.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한 동그라미. 권한은 네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재밌는 말인데요. 이런 봐봐요. 여러분 선의 점유자 줄거봐. 과실 취득 줄거봐. 이퀄 소유권 취득이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뭐가 중요하냐? 가로 묶어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때 타인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남의 땅을요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 선의 점유자죠. 그런데 과실 수취했다. 수취한 것을 소유자한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어. 그런데 항상 문제가 여기가 들어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죠? 윤리 도덕성이 강하니까 남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해야 되겠네, 돌려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OX X 절대로 안 된다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5번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여러분 차임이 뭐죠? 차임이 뭐예요? 차임이 뭐냐? 법정 과실이에요. 법정 과실. 알겠죠? 차임이 월세죠? 월세가 법정 과실. 그럼요 과실을 수취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과실 수취했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죠? 회복자죠. 회복자가 반환의 청구를 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죠? 봐봐. 자신에게 줄거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 본권이 있다고 믿어서 자기가 이걸 무슨 점유라고 그래? 이걸 선의 점유라고 그래. 선의 점유. 소유권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믿었다. 선의 점유. 선의 점유를 뭘 할 수 있다? 과실 수취한 것을 소유자한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12회 때 나왔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알겠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있다고 다른 데서 나도 이게 12회 때 몰라. 근데 다른 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예전에는 15회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공유중에서 시험 친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12회 때 있었다고 딱히 이게 머릿속에 담아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그대로 출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15회 때부터 명확하게요.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어. 알겠죠? 그러니까 12회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는 거겠죠. 알겠죠? 만약에 진짜 나왔다 한다면. 자, 4번요. 통상의 필요비 줄거. 그러면 과실이 취득한 말이에요. 과실 취득한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옆에 제가 써놨죠. 선의 점유자란 말이죠. 그것은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회복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봐. 자, 여기 자 순서로 봐. 순서 지금부터 보고 계시죠? 자, 순서를 보시면 먼저요 비용을 지출을 했어. 비용을 지출했죠.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 아까 말했죠. 반환하거나 뭘 한다? 반환 청구를 받죠. 반환 청구를 받으면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이제 여기서 비용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 이제서야. 그런데 비용을 안 줘. 그럴 때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데요 누가요? 점유자가 여기서 회복자가요 뭘 한다? 여기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은 회복자가 나한테 돌려달래. 그러면 나는 뭐라 한다? 그러면 돈 주세요. 비용상환 청구권. 알겠죠? 그런데 돈 안 주죠? 그럼 그때 유치권 행사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럼 5번이 뭐라고 했어? 5번 지문 한번 읽어봐. 눈이 있으면. 회복자가 뭐를 해달라고 했어? 뭐를 해달라고? 여러분요, 영혼 없이 읽지만 말고 여기 봐봐. 반환해달라고 그랬어?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랬어?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랬죠. 등기 말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랬지. 물건을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해야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는데 지금 물건을 반환해달란 말이 아니잖아요. 뭐를 해달라? 등기 말소해달란 말이죠. 이 말은 반환 청구가 아니죠. 반환 청구가 아니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고,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선 우리 시험에만 딱 나온 것이고 다른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먼저 봐봐. 아까 우리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한다. 그 말은 뭐죠?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19번은요. 점유자의 점유가 권한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자, 점유 청구권이죠.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여러분도 급한가 봐요.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죠. 알고 있는 점유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누구예요?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 본권이 없는 것을, 소유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 그걸 악의 점유자라고 그래. 그 점유가 방해되면 방해 배제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의의 점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골치 아프네요 지금. 알겠죠? 정답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정답도 안 나왔고요. 알겠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이번 판에는. 알겠죠? 자, 봐봐요. 우리가 뭐냐면 점유자죠. 점유. 이 점유자의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해.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해. 이때 점유자가 누구를 얘기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알겠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또 자주타주를 원칙적으로 불문을 해. 알겠죠? 여기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따져 안 따져? 직접, 간접 안 따져.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 침탈이 됐을 때 반환 청구를 하죠. 침탈이 됐을 때. 그럼 여기는요, 침탈이 됐을 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간접 다 청구할 수 있어. 선이 악이 다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다 있다고. 자주점유는 소유자가고, 타주점유 지상권자도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다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의 종류를 가린다,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단지 선이냐 악이냐를 했을 때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니까 그 한도 내에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비용. 무슨 비용? 통상의 피로비만 청구를 못한다 이런 말이죠. 뭐만 못한다? 통상의 피로비만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요, 1번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그렇게 됐어요? 자,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악의 점유자죠. 점유가 방해되면 방해 배제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 줄고 고의나 과실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런데 2번은 맞아요 틀려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2번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어. 뭐가 틀렸어? 또는이 아니고 밋이다. 밋.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알겠죠? 밋. 또는이 아니고 밋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3번 점유자의 점유회수 청구. 점유회수 청구는 뭐죠? 점유회수 청구권이 무슨 말이에요? 회수란 말은 반환이란 말이에요.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줄고, 이때 특별 승계는 앞에다 써 생략돼 있어. 선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고 승계인이 악의인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의인 때만 행사하니까 앞에 특별 승계는 뭐를 얘기한다? 선의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때 선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위법한 강제집행 줄고. 여러분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다고 가짜로 채무를 작출시켜서 그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법한 강제집행 줄과 이퀄 침탈에 해당. 침탈에 해당해. 침탈. 자, 그럼요, 사실상 지배가 뭐죠? 사실상 지배가 뭐야? 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OX X죠. 여러분 물리적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다 있잖아요. 그럴 때 물리적 현실적 지배에 한정된다 그러면 돼야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